용팔 씨, 66세 맞으세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왜 그러십니까? 아직도 이렇게 단단하시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그날 밤 나는 알게 됐습니다. 53세에도 66세 남자에게도 사랑과 욕망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제 이름은 최미란입니다. 올해 53, 2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박용팔, 66세, 10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남자.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봉사자와 독거노인. 안 되는 사랑이었지만 크리스마스 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1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됐습니다. 12월 24일 오후 2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차 유리창에 부딪혀 녹아내렸습니다. 앞 좌석에는 빨간 리본으로 포장된 선물 상자들이 가득했죠. 올해도 혼자구나.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길거리에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고 어디선가 캐럴이 들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지연이었죠. 엄마, 오늘 봉사 가시는 거죠? 응. 지금 가는 중이야. 남편이랑 저녁 같이 먹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해. 내년엔 같이 보내자. 괜찮아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허전했어요. 딸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나는 혼자였습니다. 봉사활동이 삶의 유일한 의미였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으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오후 3시 은혜노인복지시설에 도착했어요. 로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고 형형색색의 전구가 반짝였습니다. 시설장이 다가왔죠. 최 선생님, 올해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특별 프로그램이요? 네, 1대1 말벗 서비스예요.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명단을 드릴게요. 각 방을 방문해서 선물 전달하시고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30분 정도요. 명단을 받아들었어요. 5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용팔, 65세, 301호.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외로우신 분이에요. 한 달 전에 입소하셨는데 아직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10년 전 부인 돌아가시고 혼자 사셨대요. 자녀도 없으시고요. 같은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20년 전 남편을 잃었으니까요. 이분부터 먼저 찾아뵐게요. 선물 상자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니 숨이 가빴고 복도에는 고요함만 흘렀어요. 3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초록색 문패에 박용팔이라고 쓰여 있었죠. 외로우신 분이라고 했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175cm는 되어 보였고 하얀 머리였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어요. 65세 치고는 젊어 보였습니다. 회색 니트를 입고 있었는데 어깨가 넓었죠. 눈빛이 맑았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복지시설 크리스마스 봉사 나온 최미란이에요. 정중하게 인사하자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작은 원룸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눈이 내렸고 침대와 책상만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진도
그림도 없었습니다. 정말 외로운 분이구나. 가슴이 아팠어요. 선물 가져왔어요. 받아주세요. 상자를 건네자 그가 받으며 손이 스쳤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목도리와 장갑, 그리고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참 따뜻하네요. 그가 목도리를 만지며 미소 지었는데 쓸쓸해 보였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게요.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죠. 홍차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찻잔에 티백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홍차 향이 방 안에 퍼졌어요. 따뜻한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언제 입소하셨어요? 한 달쯤 됐습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말이 많은 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시다가 여기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집이 너무 넓어서요. 혼자 살기엔.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자녀분은 안 계세요? 없습니다. 평생 둘이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아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여쭤봤네요. 아닙니다. 괜찮아요. 차를 마시며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최 선생님은 자주 봉사 오세요? 네. 크리스마스마다 와요. 올해로 5년째예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제가 더 위로받는 것 같아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 와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왜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누군가 있다는 게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똑같았으니까요. 혼자 사는 게 외롭죠.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죠. 선생님도 혼자세요? 네. 20년째요. 남편이 일찍 떠났어요. 처음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봉사 나와서 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딸 키우느라 정신없었죠. 그런데 이제 딸도 결혼하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혼자 남으셨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10년 동안 혼자였어요. 처음엔 견딜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특히 크리스마스가 제일 외롭죠. 내가 말했어요. 맞아요. 세상이 행복한데 나만 혼자인 것 같아서.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더 세게 내렸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테이블 위에 크리스마스 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촛불이 타고 있었는데 꺼져가고 있었어요. 촛불이 꺼지겠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어차피 혼자니까. 쓸쓸한 목소리였어요. 같이 있잖아요. 지금. 그가 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촉촉했어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누군가랑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저도요. 차를 다 마쳤습니다. 일어서야 할 시간이었어요. 아래에서 파티가 시작될 것 같아요. 내려가실래요? 글쎄요. 사람 많은 곳은 좀. 역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꺼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 여기 계실 거예요? 네.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말과는 달리 외로워 보였습니다. 용팔 씨? 네. 내년 크리스마스에도 여기 계실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요.
갈 곳도 없으니까요. 그럼 제가 다시 올게요. 내년에도. 그가 놀란 듯 나를 봤어요. 정말요? 네. 약속해요.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릴게요. 문 앞에서 헤어졌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 씨. 뒤돌아봤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용팔 씨도요. 따뜻하게 보내세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년 크리스마스? 1년 후가 기다려졌어요. 차에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100미러로 복지시설이 멀어졌어요. 301호 창문에 작은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외로운 남자. 박용팔 씨, 이름을 속으로 불러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으니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머리, 넓은 어깨, 슬픈 눈빛. 왜 자꾸 생각나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오늘 처음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떨림이었죠. 내년 크리스마스 다시 만나게 될 그 사람.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지만 외로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박용팔 씨가 떠올랐어요. 봉사활동을 하다가도, 혼자 밥을 먹다가도, 크리스마스 캐럴이 들릴 때마다 잘 지내고 계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크리스마스 이브가 왔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눈이 내렸습니다. 차에 선물 상자들을 실었죠. 작년과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오늘 다시 만나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오후 3시 은혜노인 복지시설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작년보다 더 크고 화려했어요. 시설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최 선생님, 올해도 오셨네요. 내 작년처럼 1:1 말벗 서비스 할게요. 감사합니다. 명단 드릴게요. 명단을 받았어요. 첫 번째 이름을 봤습니다. 박용팔 66세 301호. 작년과 똑같은 방 번호였어요.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박용팔 어르신, 아직 계시죠? 네. 계세요. 작년에도 미란 선생님이 찾아가셨죠? 1년 내내 기다리셨어요. 시설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리셨다고요? 네.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봉사 오시는 최 선생님, 올해도 오시나요? 하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랬구나. 선물 상자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니 작년 기억이 떠올랐어요. 처음 이 계단을 올랐을 때의 떨림. 3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똑똑똑. 네. 안에서 힘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년보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박용팔 씨가 서 있었어요. 1년이 지나 66세가 됐지만 작년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어깨가 더 탄탄해 보였죠. 미란 씨,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용팔 씨, 1년 만이에요.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작년의 쓸쓸한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기다렸어요. 정말 오실 줄 알았어요. 약속했잖아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년과 달리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복지시설 행사 사진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화분도 놓여 있었죠. 많이 달라졌네요. 내가 말했어요. 1년 동안 적응했어요. 이제 여기가 집 같아요. 그가 화분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선물 가져왔어요. 상자를 건넸어요.
작년처럼 손이 스쳤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올해는 머플러와 실내화가 들어 있었어요. 딱 필요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작년에 홍차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기억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좋아요. 물을 끓이며 그가 말했어요. 1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평소처럼요. 용팔 씨는요?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찻잔에 티백을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홍차 향이 방 안에 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운동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해요. 그래서 어깨가 더 탄탄해 보였구나. 대단하세요. 미란 씨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그가 나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작년에 내년에도 올게요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이 1년 내내 힘이 됐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요? 네. 누군가 날 기다려준다는 게 살아갈 이유가 됐어요. 차를 마시며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미란 씨는 1년 동안 어떠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똑같았어요. 봉사하고 집에 가고 혼자 밥 먹고 외로우셨겠어요. 그랬죠. 근데 가끔 용팔 씨 생각났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자주 생각났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래에서 파티 시작했을 거예요. 내려가실래요? 내가 물었어요. 네. 올해는 가볼까요? 작년엔 미란 씨 때문에 못 갔는데 그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작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밝아졌고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1층 강당으로 함께 내려갔어요.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캐럴이 흘러나왔고 케이크가 테이블마다 놓여 있었죠. 박용팔 씨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케이크를 함께 먹으며 캐럴을 들었어요. 무대에서는 봉사자들이 노래를 불렀고 노인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맛있죠? 내가 물었어요. 네. 작년보다 더 맛있네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왜요? 함께 먹으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파티 중간에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나 선물을 돌렸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도 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박용팔 씨가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마음이 흐뭇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노인분들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용팔 씨와 함께 3층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301호 앞에 섰어요.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미란 씨. 네. 올해는 자주 올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말고도.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자주요? 네. 1년에 한 번은 너무 길어요. 기다리기가.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글쎄요. 망설였어요. 봉사자와 복지시설 거주자, 이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미란 씨랑 이야기하는 게 좋아서.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청하는 손이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웠어요. 손을 잡았어요. 크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단단한 느낌이었죠. 저도 고마웠어요. 용팔 씨,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도 놓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흘렀어요.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와도 될까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정말요?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그냥 차 마시러요. 30분 정도. 좋아요. 기다릴게요. 손을 놓았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 씨, 조심히 가세요. 뒤돌아보니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작년의 쓸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100미러로 복지시설이 멀어졌습니다. 301호 창문에 불빛이 밝게 켜져 있었어요. 다음 주에 또 가겠다고 했네.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으니 그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탄탄해진 어깨, 밝아진 얼굴, 따뜻한 손. 박용팔 씨, 좋은 사람이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1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였어요. 은혜복지시설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닌 평일에 복지시설을 찾는 건 처음이었어요. 왜 이렇게 떨리지? 손을 봤습니다. 땀이 나고 있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백미러로 얼굴을 확인했죠.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머리를 고쳤어요. 뭐 하는 거야, 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시설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용팔 어르신 뵈러 왔어요. 아, 301호시죠? 올라가세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니 숨이 가빴고 가슴이 더 빨리 뛰었어요. 3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똑똑똑. 네. 즉시 문이 열렸습니다. 박용팔 씨가 서 있었어요. 깔끔하게 면도를 했고 새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 같았어요. 미란 씨, 정말 오셨네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약속했잖아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서 달콤한 향기가 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케이크까지 준비하셨어요? 미란 씨 오신다고 하셔서요. 아래 식당에서 부탁했어요. 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앉았어요. 케이크 옆에 홍차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평소처럼요. 근데 자꾸 생각났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뭐가요? 용팔 씨가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요. 매일 생각했어요. 오늘이 빨리 왔으면 했어요. 케이크를 잘라줬어요. 포크로 한 입 먹었습니다. 달콤했죠. 맛있어요. 내가 말했어요. 미란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초코 케이크로 골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초코를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초코 케이크 드시는 거 봤어요. 2조각이나. 1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용팔 씨는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미란 씨에 관한 건 다 기억해요.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케이크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편안했어요. 요즘도 운동하세요? 내가 물었어요. 네. 매일 아침 6시예요. 덕분에 체력이 좋아졌어요. 그가 팔을 보여줬습니다. 셔츠 소매 위로도 탄탄한 근육이 느껴졌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66세인데 아직 남자예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66세에도 여전하시네요. 내가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들어왔고
눈이 녹아 물방울이 창틀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란 씨, 그가 불렀습니다. 네. 돌아보니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사실은요. 말을 멈췄어요. 뭐예요? 1년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요. 내 목소리도 떨렸어요. 미란 씨 없었으면 1년을 못 버텼을 거예요. 내년 크리스마스에 다시 만난다는 생각만으로 버텼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용팔 씨 생각했어요. 고백이었어요. 정말요? 네. 혼자 밥 먹을 때, 외로울 때, 크리스마스 캐럴 들을 때, 그가 손을 뻗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미란 씨. 네. 저한테 미란 씨는 특별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특별하다니요? 2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에요. 10년 전 아내 잃고 나서 처음이에요.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용팔 씨, 미란 씨도 느끼세요? 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네, 느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그가 일어났어요.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자를 당겨 바로 옆에 앉았어요.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미란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의 손이 내 뺨을 감싸려다 멈췄어요. 뭐가요? 내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그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왜 안 돼요? 내가 속삭였습니다. 봉사자분이잖아요. 저는 그냥 거주자고. 그게 중요해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미란 씨, 거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용팔 씨, 저도 20년 동안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고백했어요. 진심이에요? 네. 남편 잃고 20년. 처음이에요. 그의 손이 내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미란 씨, 제가 지금 뭘 하려는지 아시죠? 속삭임이었습니다. 네.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닿기만 했는데 점점 깊어졌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감촉이었어요.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탄탄한 어깨였어요. 키스가 길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입술이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그가 사과하려 했어요. 저도 원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엔 더 깊고 간절했습니다. 20년의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이거 꿈 아니죠? 그가 속삭였어요. 꿈 아니에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가봐야겠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벌써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네. 너무 오래 있으면 직원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일어서려는데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어요?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네. 올게요. 현관까지 배웅 나왔어요. 문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용팔 씨도 건강하세요. 돌아서려는데 그가 다시 안아줬어요. 짧은 포옹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 기다릴게요. 복도를 걸어 계단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니
그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입술에 그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 뭐 하는 거지?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53세에 다시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그 후로 매주 월요일마다 복지시설을 찾았어요. 처음엔 30분만 있다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자꾸 길어졌죠. 1시간, 2시간. 1월이 지나고 2월이 왔어요. 어느덧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 현재, 미래. 아내 이야기도, 남편 이야기도. 2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01호 방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죠. 미란 씨,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박용팔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했죠. 차를 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떠났어요. 교통사고로 33세 과부가 됐죠. 목이 메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아줬어요. 딸이 5살이었어요. 어떻게든 키워야 했죠. 울 시간도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혼자서 다 하셨구나. 20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딸은 컸고 결혼했고 떠났어요. 그제야 외로움이 밀려왔죠.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란 씨, 우셔도 돼요. 그가 휴지를 건넸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코를 풀고 미소 지었습니다. 용팔 씨 아내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번엔 내가 물었어요. 제 전부였어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어요. 자녀가 없었잖아요. 둘이서만 40년을 살았어요. 아내가 세상의 전부였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암이었어요. 5년 동안 투병했어요. 마지막까지 제가 간호했죠.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떠나고 나니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빈집에 돌아가면 숨이 막혔어요. 내가 이번엔 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10년을 어떻게 버텼어요? 그냥 버텼어요. 죽고 싶진 않았는데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죠.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크리스마스에 미란 씨를 만났어요. 나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살아볼까? 하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용팔 씨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뭐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할까 생각했어요. 예전엔 그냥 하루가 지나가길 기다렸는데 그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란 씨, 저희 이상한 거 아니죠? 물었어요. 뭐가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 이상해요?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나이가 들어도 외로움은 똑같아요. 감정도 똑같고. 그가 일어났습니다. 미란 씨, 밖에 눈 보러 나갈래요? 지금요? 네. 시설 뒤에 작은 정원이 있어요. 눈 올 때 예뻐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복지시설 뒤편에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벤치가 있었고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고요했어요. 예쁘죠? 그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예뻐요. 벤치에 눈을 쓸어내고 앉았어요. 나란히 앉아 눈을 바라봤습니다. 미란 씨. 네. 제 손 잡아도 돼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손을 잡았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20년 동안 이런 적 없었어요. 누군가 손잡고 눈 보는 거. 내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10년 만이에요. 그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용팔 씨? 네. 우리 이러다가 정 떨어지면 어떡해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요. 진지한 대답이었어요. 눈 내리는 정원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따뜻했습니다. 추우세요? 그가 물었어요. 조금요. 그가 나를 안아줬습니다. 품이 따뜻했어요. 이러면 괜찮아요? 네. 따뜻해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였습니다. 미란 씨, 저 행복해요. 속삭임이었어요. 저도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실래요? 많이 추울 텐데. 그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요. 떨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에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복지시설 직원이 서 있었어요. 30대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용팔 씨가 황급히 일어났어요. 박 어르신, 춥지 않으세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직원이 말했는데 눈빛이 의미심장했어요. 네, 지금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나도 일어났습니다. 직원이 나를 봤어요. 최 선생님이시죠? 봉사 자주 오시는. 네, 맞아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박 어르신이랑 친하신가 봐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지만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네. 그냥 이야기 좀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시군요. 아무튼 감기 걸리시겠어요. 들어가세요. 직원이 먼저 돌아갔습니다. 박용팔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들킨 것 같아요. 내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을까요? 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코트를 벗고 앉았어요. 미란 씨, 오늘은 일찍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일어섰어요. 현관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거죠? 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그를 안아줬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어요. 조심히 가세요. 복도를 걸어 계단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니 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오는데 아까 그 직원이 보였어요.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데 귓가에 들렸어요. 박 어르신이랑 최 선생님 뭔가 수상한데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백미러로 복지시설이 멀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박용팔 씨가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복지시설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나를 보더니 수군거렸어요. 이상한데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데 복도에서 간호사를 만났어요. 아는 분이었습니다. 최 선생님, 잠깐만요. 간호사가 나를 세웠어요. 네. 요즘 박용팔 어르신이랑 자주 만나시죠?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네. 가끔 차 마시러 와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시설장님이 좀 조심하시라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주변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봉사자와 거주자가 너무 친하다고요. 그냥 이야기 나누는 건데. 알아요. 근데 오해받기 쉬워요. 조심하세요. 간호사가 돌아갔습니다. 301호 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똑. 문이 열렸어요. 박용팔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미란 씨 기다렸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늘도 홍차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용팔 씨, 우리 문제 생긴 것 같아요. 앉자마자 말했어요. 무슨 문제요?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직원들이 우릴 의심하고 있어요. 너무 친하다고. 간호사와 나눈 대화를 말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차를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당분간이면 얼마나요? 한두 달. 그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한두 달을 못 만난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자는 거예요. 자주 오지 말고 오래 있지 말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미란 씨가 힘들어질까봐 걱정돼요. 그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저보다 용팔 씨가 더 힘들 거예요. 여기서 계속 사셔야 하니까. 괜찮아요. 미란 씨만 계속 와주시면. 그날은 30분만 있다가 나왔어요. 작별 인사도 현관 안에서만 했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멀리서 직원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어디세요? 집에 가는 중이야. 또 봉사 갔다 오세요?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응. 왜? 요즘 너무 자주 가시는 것 같아서요. 매주 월요일마다. 딸이 눈치챈 걸까요? 외로운 어르신 한 분 계셔서 자주 찾아뵙는 거야. 남자 어르신이에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응. 왜? 엄마 요즘 이상해요. 뭐가? 모르겠어요. 그냥 달라진 것 같아요. 표정도 밝아지고 딸의 여자로서의 감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냥 봉사하면서 보람 느끼는 거야. 정말요? 다른 건 아니고요? 추궁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다른 게 있겠니? 엄마가 뭐? 거짓말이었어요. 엄마 혹시 누구 만나세요? 무슨 소리야? 요즘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옷도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요.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아,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걱정 마. 목소리를 가라앉혔어요. 진짜예요? 응, 진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딸까지 눈치챘어.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딸 말이 맞았습니다. 화장이 진해졌고 옷도 예뻐졌어요. 표정도 밝았습니다. 이게 다 용팔 씨 때문이네. 핸드폰을 봤어요. 박용팔 씨 번호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저장한 거였어요. 문자를 보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복지시설에서 핸드폰 쓰는 걸 누가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러다가 정말 들키는 거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딸한테도 직원들한테도.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박용팔 씨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는 가지 않았어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평소 같으면 복지시설에 있을 시간이었어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용팔 씨는 기다리고 계시겠지. 가슴이 아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란 씨. 저예요. 박용팔 씨 목소리였어요. 용팔 씨? 네. 공중전화예요. 오늘 안 오시길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조심하려고요. 괜찮아요.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용팔 씨, 저도 보고 싶어요. 언제쯤 올 수 있어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갈게요. 꼭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53세와 66세, 뭐가 문제일까요? 서로 좋아하는데, 외롭지 않은데, 왜 숨어야 할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봉사자와 복지시설 거주자, 이 관계는 금기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왔어요. 2주 만에 복지시설을 찾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또 오셨네. 박 어르신 만나러 가시나 봐. 못 들은 척 했어요. 3층으로 올라가 301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박용팔 씨가 나를 안아줬어요. 미란 씨, 보고 싶었어요.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도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2주가 인형 같았어요. 저도요. 키스했어요. 간절하고 절실한 키스였습니다. 입술이 떨어지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용팔 씨, 우리 어떡하죠?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가 대답했어요.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해요? 그만 만나야 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요. 절대 안 돼요. 나도 눈물이 났어요. 미란 씨, 그가 나를 꼭 안아줬습니다. 떨리는 품이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용팔 씨였어요. 공중전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을 산 것 같았어요. 미란 씨. 네. 저 결심했어요.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결심이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다고요? 전화기를 꼭 쥐고 물었어요. 네. 미란 씨, 사랑해요. 박용팔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팔 씨,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아니, 아내한테 느꼈던 것과도 달라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저희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사랑 아니면 뭐예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용팔 씨, 미란 씨, 저 복지시설 나갈 거예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있으면 우리 계속 숨어야 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전화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나가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원룸이라도 구할 거예요. 혼자 살 수 있어요. 1년 동안 운동하며 체력 길렀잖아요.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용팔 씨,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때문이에요. 미란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눈물이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이미 결심했어요. 다음 주에 시설장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나갈 거야?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딸이었습니다. 엄마. 응, 지연아. 내일 시간 있으세요? 엄마 뵙고 싶어요.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 있어? 그냥 보고 싶어서요. 내일 점심 같이 해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엄마 집 근처 레스토랑으로 갈게요.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딸을 만났습니다. 지연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왔구나. 앉았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식사 주문도 하기 전에 딸이 말했어요. 뭘? 누구 만나시죠? 직격탄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저 바보 아니에요. 다 알아요. 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뭘 안다는 거야? 매주 월요일마다 복지시설 가시잖아요. 한 분만 계속 만나신다면서요? 누가 말한 걸까요? 복지시설 직원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나? 봉사 가는 거야. 엄마, 요즘 완전 딴 사람이에요. 화장도 진하게 하시고,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표정도 밝아지고, 딸이 테이블을 탁 쳤어요. 그게 봉사 때문이에요? 아니면 남자 때문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목소리 낮춰. 대답해 주세요. 누구세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연아, 아빠 돌아가신 지 20년이에요. 엄마 재혼하셔도 돼요. 근데 왜 숨기세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재혼은 아니야. 그럼 뭔데요? 딸이 추궁했어요. 그냥 좋은 분 만났어. 복지시설에 계신 분이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복지시설 어르신이요?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응. 몇 살이신데요? 66세. 딸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엄마가 53세인데 66세 할아버지랑요? 할아버지란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엄마, 정신 차리세요. 53세에 66세 남자요? 딸이 소리쳤어요. 지연아, 넌 몰라.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 목소리도 떨렸어요. 알아요. 엄마 혼자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아닌데? 봉사자가 복지시설 어르신이랑 연애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체면을 걱정하는 거였어요. 사람들 말이 뭐가 중요해? 내가 행복한데.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20년 동안 혼자 살았어. 아빠 떠나고 딸 키우느라 나를 잊고 살았어. 이제 좀 행복하면 안 돼?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우세요? 딸이 당황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좋은 사람 만났어. 정말 좋은 사람이야. 딸이 휴지를 건넸어요. 진심이세요? 응, 진심이야.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어르신, 어떤 분이신데요?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였어요. 착해, 따뜻하고 나한테 잘해줘.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근데 조심하세요. 복지시설에서 소문나면 안 좋아요. 알아. 조심할게. 식사를 하며 박용팔 씨 이야기를 조금 해줬어요. 딸이 들으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딸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봤어요. 박용팔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란 씨, 오늘 시설장님께 말씀드렸어요. 다음 달에 퇴소할 거예요. 심장이 쿵 때려졌습니다. 정말 나가는구나. 전화를 걸었어요. 용팔 씨? 네, 미란 씨. 정말 나가시는 거예요? 네. 원룸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계약할 거예요. 확고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미란 씨 때문이기도 하고 저 때문이기도 해요. 더 이상 시설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의 결심이 느껴졌어요. 나가시면 우리 어떻게 돼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나죠.
숨지 않고 당당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용팔 씨, 저 딸한테 말했어요. 정말요? 네. 오늘 만났어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나중엔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다행이네요.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미란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용팔 씨. 처음으로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정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전화 너머로 그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워요, 미란 씨.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박용팔 씨는 복지시설을 나가고 우리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울 겁니다. 53세와 66세, 봉사자와 복지시설 거주자였던 두 사람.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였어요. 우린 서로 사랑한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어요. 박용팔 씨가 복지시설을 나왔습니다. 시설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이사한 날 나는 그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물었어요. 네. 원래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창문이 커서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새 출발이네요. 내가 말했어요. 미란 씨랑 함께요.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근처 식당에서 간단하게 먹고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실래요? 그가 물었어요. 네, 좋아요. 전기포트로 물을 끓였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복지시설에서 늘 해주던 것처럼 홍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봄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용팔 씨? 네. 후회 안 하세요? 복지시설 나온 거 물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그가 내 옆으로 다가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란 씨, 저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뭔데요?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결혼이요? 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당당하게 미란 씨 곁에 있고 싶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용팔 씨, 저 53세예요. 결혼 같은 건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희 서로 사랑하잖아요. 내 말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딸이 뭐라고 할까요? 지연 씨 이미 알잖아요.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가 나를 안아줬습니다. 미란 씨, 평생 곁에 있고 싶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용팔 씨랑 함께 있고 싶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가 내 뺨을 쓰다듬었고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탄탄한 어깨였습니다. 그가 일어나 내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침대에 나란히 앉았어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란 씨,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떨려요. 20년 만이니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떨려요. 10년 만이에요.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용팔 씨, 저 나이가 들어서요. 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란 씨, 저한테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가 내 얼굴을 감쌌어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간절했어요. 20년의 외로움이, 10년의 그리움이 녹아내렸습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쓰다듬었고 등을 타고 내려왔어요.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미란 씨, 용팔 씨, 조명을 껐습니다. 달빛만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66세라고 했지? 놀라웠습니다. 탄탄한 가슴, 단단한 팔. 1년 동안 운동한 게 느껴졌어요. 미란 씨, 제가 너무 클 텐데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내가 대답했어요. 그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느껴보는 감촉이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단단하시다니 중얼거렸어요. 66세인데도요? 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66세의 남자가 여전히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게 죽지 않았구나. 감탄이 나왔습니다. 미란 씨, 제가 좀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의 손길이 온몸을 감쌌고 따뜻함이 퍼졌어요. 준비됐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천천히요. 숨이 가빠졌어요.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컸어요. 66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괜찮으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나가 됐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통증보다는 따뜻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미란 씨, 용팔 씨,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53세와 66세, 20년과 10년의 외로움이 녹아내렸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용팔 씨가요. 66세인데도 여전히 남자예요. 미란 씨 덕분이에요.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경험 많은 움직임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미란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눈을 떴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옆을 보니 박용팔 씨가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66세의 체력과 남성미. 20년 만에 느껴본 완벽한 하룻밤이었어요. 그가 눈을 떴습니다. 미란 씨, 잘 잤어요?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그가 나를 안아줬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오히려 행복해요. 진심이었어요. 저도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쳤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53세와 66세,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찾은 두 사람. 용팔 씨, 네, 결혼해요. 정말로. 내가 먼저 말했어요. 정말요?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당당하게 함께 살아요. 그가 나를 꼭 껴안았어요. 고맙습니다, 미란 씨. 그날 아침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작은 예식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딸 부부, 복지시설 친구 몇 분, 봉사 동료들. 나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했습니다. 박용팔 씨는 회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죠. 66세의 신랑이었지만 멋있어 보였어요. 엄마 예쁘세요. 딸 지연이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딸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이해해준 딸이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지연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울지 마. 화장 번져.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한 결혼식이었어요. 화려한 예식이 아니라 조촐한 모임이었습니다. 주례도 없이 서로에게 약속했어요. 최미란 씨,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박용팔 씨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박용팔 씨, 저도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53세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어요. 소박한 은반지였지만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사회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박용팔 씨가 나를 안아줬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결혼했구나. 믿기지 않았어요. 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을 가졌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마셨어요. 미란 씨, 아니, 이제 와이프. 박용팔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용팔 씨도 이제 남편이에요. 손을 꼭 잡았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집이었어요. 박용팔 씨가 원룸을 정리하고 내 집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네요. 그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네, 우리 집이에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앉았던 소파였어요. 이제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용팔 씨? 네, 행복해요. 진심이었어요. 저도요. 66세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그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6월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조깅을 하고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박용팔 씨가 요리를 잘해서 자주 해줬어요. 미란 씨, 된장찌개 끓였어요. 부엌에서 그가 불렀습니다. 와, 맛있겠다. 식탁에 앉아 함께 먹었어요. 마주보고 밥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그가 물었어요. 산책 갈까요? 날씨 좋던데. 좋아요.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나이 차이가 보였겠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용팔 씨, 사람들이 봐요. 내가 속삭였어요. 보라고 하세요. 우린 당당한 부부예요. 그가 웃으며 내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여름 햇살이 따가웠지만 행복했습니다. 미란 씨, 저희 여행 갈까요? 갑자기 그가 물었어요. 여행요? 네. 결혼도 했는데 신혼여행 가야죠.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디로요? 제주도 어때요? 바다 보러. 좋아요. 가요.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에 갔어요. 3박 4일 일정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고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밤에는 호텔방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66세인데도 여전하시네요. 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미란 씨 덕분이에요. 미란 씨가 저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그가 키스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2월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2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었죠. 미란 씨 트리 사왔어요. 박용팔 씨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 언제 샀어요? 오늘 오전에요. 우리 집에 트리가 있어야죠. 거실에 트리를 세웠습니다. 함께 장식을 달았어요. 반짝이는 전구, 예쁜 오너먼트. 다 됐어요. 트리에 불을 켰습니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예쁘네요. 나란히 서서 트리를 바라봤습니다. 미란 씨, 2년 전 기억나요? 그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은혜복지시설 301호.
그때 미란 씨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뛰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용팔 씨 보고 외로운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그가 나를 안아줬어요. 이제는요?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도 내년에도 평생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요. 20년 동안 외로웠는데 이제는 용팔 씨가 있으니까 트리 아래에서 키스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이 우리를 감쌌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미란 씨. 메리 크리스마스, 용팔 씨.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세상을 덮어갔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트리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손을 잡고 있었어요. 53세와 66세, 늦었지만 진짜 사랑 찾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크리스마스였어요. 53세 과부와 66세 독거노인이 만나 사랑에 빠진 이야기. 크리스마스 밤 복지시설 301호에서 시작된 기적. 이것이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53세와 66세.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20년의 외로움과 10년의 그리움이 만나 사랑이 됐어요. 봉사자와 복지시설 거주자라는 금기를 넘어 우리는 당당한 부부가 됐습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예요.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늦은 나이의 사랑,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랑.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외로움은 똑같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똑같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